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철강 로봇 섹터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타점 잡는 실전 훈련하면서 상위 0.1%만 알고 있는 차트 분석의 비밀 두 가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기준점 없이 그냥 매매하곤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좁게 보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좁게 본다라는 것은 캔들 이평선 거래대금 패턴 매집봉을 분석한다라는 것이고요. 넓게 본다라는 것은 매물대를 통해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철강 관련주인 동양철관을 보면서 차트 분석의 원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좁게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해 줬고요. 앞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집봉과 거래대금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매집봉이라는 것은 유통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만드는 캔들입니다.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바닥 구간에서 주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구체적인 원리를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711원에 시작해서 750원까지 올라갔다가 677원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711원이던 주가를 누가 750원까지 올린 다음에 677원까지 주가를 뺐을까요? 정답은 세력입니다. 750원까지 주가를 올린 이유는 앞에 750원까지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하실 때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나 양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내지에 나온다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담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2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이라고 논리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에 갈 때에는 제가 패턴상 분봉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봉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번과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아주 확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은 1번, 2번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관점에서 동양철관 분봉 패턴을 살펴보자면 11시 21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를 살펴보고 시가 매매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눌림 매매로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좁게 보고 넓게 보는 그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물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매물대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많이 일어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 달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쌓인 것을 거래대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분석해 보자면 약 1000원부터 1600원까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897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가 갭이 높게 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우리의 예상처럼 올라가지 않고 빠지고 약 9개월 동안 물려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날 눈을 떠 봤는데 상한가 이후에 시가 갭이 높게 뜬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갭이 높게 뜬다면 매물대 한가운데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시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일 때는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형성될 때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매물대에 따라서 시가 매매를 할 것인지 눌림 매매를 할 것인지 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스틸이라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분봉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분봉 보시면 아까 동양철강과는 다르게 상한가를 닫았다가 한번 풀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횡보하고 다시 닫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단기 투자의 기본 원리인 대장 부대장 논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철강 관련 대장은 동양철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이스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의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동양철관이 대장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일 시가 관점에서 눌림 관점에서 한 종목을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하이스틸보다는 동양철관을 매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관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이스틸 일봉 차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윗꼬리가 되게 많이 날렸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다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마치고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이스틸의 시가총액은 806억입니다. 유통비율은 46.5%입니다. 동양철과는 1,400억입니다. 유통비율 73.8%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봉 분봉 차트로 분석해 봤을 때는 동양철관이 대장인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시가총액이나 유통비율과 같은 수치를 따져봤을 때는 하이스틸로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동양철관이 대장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넥스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물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는 경우고요. 2번은 오르고 나서 똑같이 횡보하는데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중에서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우리가 2번 차트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는 소화했으나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형태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승 N파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양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넥스틸은 매물대를 소화했으나 거래 대금을 살펴봤을 때 100% 앞에 차익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 N파, 양음양, 양봉 도지 양봉,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올 시나리오들을 모두 생각해서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일단 종가 매매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시점에서 휴스틸을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온 패턴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어떤 종목이었죠? 삼성공조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종목이었죠? 아남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공조는 구체적으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였고요. 아남전자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지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 케이스였습니다. 혹시나 기억 안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삼성공조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입니다.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오고 나서 바로 2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수 타점은 이때 종가가 되고요. 우리의 매도 타점은 다음 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남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고요. 익절 타점은 눌리고 나서 올라갈 때 익절 타점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5일선이 주가 급등에 따라 올라오는데 이 라인을 이탈할 때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스틸 다시 넘어와서 제가 패턴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건 아까 살펴본 아남전자보다는 삼성공조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휴스틸 역시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배 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윗골이 달린 캔들이 약 7거래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바닥 구간 돈을 쓰면서 만든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량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캔들을 해석하실 때는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만든 캔들이구나.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갔고 이 말인즉슨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박스권 매집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하는 경우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데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올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턴은 어떤 게 있었죠? 장대 음봉 패턴이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기간 횡보 이후에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장중 매매, 종가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원리 2번을 활용한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방식이 지금 설명드린 매집봉 방식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캔들이 매집봉 캔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5일선 기준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마녀 공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데 패턴상으로 보자면 바닥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100% 매집을 끝냈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철강 관련 대장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배 철강을 지금 공략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패턴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로봇 관련주 클로봇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는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이 있었죠? 적산병 패턴이 있었습니다. 적산병 패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했을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출현했을 때 종가에 진입합니다. 적산병 패턴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클로버 보시면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개념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는 JN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매매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이날 종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고 단기간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때 나올 때 들어갈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종가에 바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바로 차익 물량에 맞아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오히려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봉 하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오션 가지고 말씀드렸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 JNTC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사례로 봤을 때 적산병 패턴은 무조건 전고점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 이상 출현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12월부터 2월달까지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떤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월 10일에 22,3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파동이 나오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준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캔들을 의미하는데 이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패턴과 내려갈 때 쓸 수 있는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봉을 해석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거래대금이 지금 5천억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빠질 때 쓸 수 있는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진다면 이 라인을 기점으로 단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가가 단기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서 팔고 사서 팔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고요. 기준봉 다음날 주가가 오르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해 준다면 장중 돌파 매매로 우리가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클로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일단 여기까지는 적산병 패턴으로 분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선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준봉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아직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박스권 매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를 때는 우리가 스윙 매매 관점보다는 장중 돌파 매매,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패턴을 분석할 때는 무조건 공식만 적용해서 종가에 들어가고 시가에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원리, 메커니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21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다만 앞에 상승 파동의 거래대금에 비하면 적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하게 덜고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점, 21선을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윗꼬리 달린 캔들이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에서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로봇의 대장주를 꼽으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클로봇을 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클로봇을 아까 그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맞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여기 추세선을 그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 파동이 한번 나왔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 저항 라인에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로봇을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맞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60, 120 장기 이평선 이탈할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선 차트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매일 반복하신다면 단기간 내에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매일 아침 제가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이라고 해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